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들은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한강에 요새 괴생물체가 출현했다 그래서 화제인데요. 한국 도시전설 장산범은요, 사람의 땡땡땡을 흉내내서 사람을 홀린다고 합니다. 1번 울음소리, 2번 표정, 3번 목소리입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무서워 죽겠네 저거. 자, 일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요, 한강이라고 합니다. 한 유튜버가 한강에서 저렇게 밤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쩍 저렇게 일어나더니 뭔가 발견한 듯이 여기저기 살핍니다. 네. 이거 뭐지? 무서워 죽겠네 저거. 지금 보면은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이게 뭐야? 굉장히 천천히 한강을 헤엄칩니다. 지금 보면 물도 막 튀기는 것 뭐야? 같고요. 자, 결국 유튜버는요, 저 하던 낚시도 접고 돌아올 수밖에 한강인데요?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용재 평론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게? 뭐야? 네, 저 유튜버는요, 그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이 원투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저런 생물체가 눈앞에서 나타났다 그래요. 음. 그래서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막 꿈틀꿈틀하고 네. 막 그 물도 막 첨방첨방하면서 물체 길이가 막 6m에서 10m 정도 보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강을 상상했을 때 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물체의 네. 움직임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유튜버가 말하기를 수년 동안 낚시를 다녔지만 이런 물체는 지금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덕재 평론가, 이거 뭡니까? 한강인데요. 글쎄요.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네. 않았으니.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커다란 민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것이 느껴지긴 하는데 예. 한강에 저런 게 있나 저도 처음 보는 느낌이라. 우리 정명수 작가님 네. 뭐처럼 보이세요? 일단 소설가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네. 만들자면 몇 년 전에 나사에서 음. 화성으로 패스파인더를 보냈어요. 그리고 탐사선, 그리고 네. 탐사선 안에 2대의 탐사 로봇이 있었습니다.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계에서 지구로 보낸 패스파인더에 실린 스피릿이나 오퍼튜니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근데 이제 지상에 내려야 되는데 예. 잘못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무트로 올라가려고 지금 가다가 이제 유튜버한테 촬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정명석 맞습니다. 작가님의 견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리꾼들은 뭐라고 추측해요? 지금 누리꾼들, 특히나 이 낚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네. 수달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낚시 가면은 요즘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수달이거든요. 네. 수달 나타나면 동네에 있는 물고기 다 쫓고 지금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귀엽죠? 그리고 또 어떤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비단뱀이다. 비단뱀. 비단뱀 누가 키우다가 저기다 방치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악어. 요즘 또 악어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악어를 이제 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한강에서 괴물이 나왔다, 이런 소동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번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2022년에 한강 괴물이다라고 해서 SNS에 유명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저거요. 네, 뭔가 느낌이 이상해. 보는 순간 이제 괴기하게 느껴지고 우리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부분도 있고 움직인 저 관절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척추 같아요. 그렇죠. 좀 척추만 남은 어떤 동물인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 괴생물체가 아니고요. 네. 친환경 부표가 물살에 흔들흔들거리는 걸로 이제 밝혀졌고 별로 그래서 해프닝이 친환경적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냥 부표였군요. 네. 아니, 그런데 정명석 작가님, 네. 사실 한강에서 계속 뭐 괴생명체가 네. 이렇게 보인다, 이거 끊이진 않거든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 뭐 강호수 이렇게 많은데 왜 네. 이렇게 한강이 유독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호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특히 더 공포를 느낀 장소가 익숙한 장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낯선 장소에 가서 낯선 거를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는데, 왜냐면 뭔가 나타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내 집 근처, 네. 아니면 내 집,
이런 데서 뭔가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면 조금 더 무섭고 그다음에 이걸 저 같은 소설가들이 애용하는 거죠. 그래서 호러라는 장르 중에서 네. 아예 하우스 호러라고 집에서 무서운 게 나타난다라는 장르 자체도 있고 한강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국민, 특히 서울 시민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장소잖아요. 뭐 데이트를 하던 아니면 바람을 쐬던 그런 장소에 뭔가 괴물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그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SNS라든지 이런 데서 재생산이나 재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소설가들이 이걸 또 텁석 물어서 네. 뭐 괴물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만들어 버리면서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뭔가 이상한 걸 봤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뭔지 생각하기 전에 괴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일 수도 있고 호기심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뭐 괴생명체에 대한 소문은요 세계 사실 곳곳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탐험을 한번 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으로 찾아가 보죠. 자, 어디일까요? 첫 번째 지역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네스호에 산다고 알려진 괴생명체 네시 얘기입니다. 이거 수천 년부터 뭐 계속 있냐 없냐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가장 유명한 괴생명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영국 네스호에 네시라는 요렇게 생긴 괴물이 있을 거라는 목격담이 네. 심지어 6세기 140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동네의 전설이었는데 지금 정보는 저희가 AI로 직접 제작을 한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933년에 근처 호텔 지배인의 목격담이 이제 세계적인 신문에 실리면서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저기를 방문해서 저걸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지난 한 1400년 동안 이 목격담이 한 1000건 정도 있대요, 실제로. 그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저기 뭐가 있는 건가 하면서 막 추적을 하는 사람들도 좀 생겼고요. 네. 지금 뭐 그 실체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네시 하면 저 사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어릴 때 네. 저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세계 괴기사전, 뭐 공룡 대백과 뭐 이런 네. 거 볼 때 항상 나왔던 사진이라서 저거 보고 어딘지 모르지만 한번 저기로 찾아가서 나도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가짜로 판명된 사진이고요. 1934년에 이제 공개된 사진인데 그때도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그다음에 너무 공룡 같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짜로 이제 조작한 거다라고 좀 밝혀져 있지만 네. 사실 뒷얘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냥 저게 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한 이유가 사실 침체된 마을에 이제 활기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니까 이게 뭐 아주 나쁜 뜻이나 아니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냥 사람들이 저 사진을 아직도 네스의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 목격담은 끊이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 사진이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비슷하게 찍혔던 사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요. 1930년대에 찍힌 것으로 추정이 되는 영상인데요. 네. 스코틀랜드 도서관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한강의 부표랑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이런 느낌의 영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3년 전에 찍힌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좀 멀긴 한데 그 공룡 모양 가짜 네시 사진처럼 뭔가 이게 목이 긴 게 수면 위로 나와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보시면 그죠? 오. 잔망경 네네.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찍힌 적이 있었고 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10년 전에 찍힌 건데요. 그 돌고래처럼 생긴 것들이 지금 수면 근처에서 첨벙첨벙하고 앞으로 가는 모습이죠. 요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 그렇네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죠? 보시면은 네시다라고 써 있는 글자 근처에 네. 보시면은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 떠 있네요. 네, 뭔가 네. 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상상하는 네시의 모습 같진 않고 뭔가 그 산업 폐기물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 약간 조금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러면 대대적인 좀 수색 작업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니까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1934년에 일단 호수 각지에서 이제 관측을 시작합니다. 네. 있을까 나타날까 그런데 당연히 관측되지 않았고요. 또 72년에 영국 사회 각계에서 아예 네스호 현장 조사 사무소가 차려집니다. 네. 대대적으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증거도 밝혀지지가 않고요. 그러다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음파 탐지기를 가지고 87년에 전역을 수사해봤는데 그때도 뭔가
결과가 딱히 나온 건 없었고요. 19년에 이제 흥미로운 걸 하나 하게 되는데 네. 환경 DNA라고 합니다. 그냥 물 속에 부유하고 있는 떠다니는 단백질도 있을 거고 DNA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채취했다가 정말 내시 같은 것이 있었으면 네.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의 DNA가 나올 수 있잖아요. 조사를 해봤는데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장어로 추정되는 것들이 좀 몇 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좀 거대 뱀장어 종류가 아닐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뭐 수색도 하고 과학적 조사도 해왔습니다만 가장 가까이 2023년에도 꽤 커다란 대규모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처럼 주기적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런 사실 뭐 명확한 흔적을 찾지는 못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내시 찾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괴생명체 출몰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디일까요? 두 번째 출몰지, 아니 우리나라네요. 부산의 장산범과 천지괴물 이야기인데 여기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퀴즈 볼까요? 앞서 내드린 퀴즈인데 한국 도시전설 장산범은요, 사람의 땡땡땡을 흉내내서 사람을 홀린다고 하네요. 이번에 제가 한번 맞춰보죠. 왠지 울음소리 아닐까요? 사람의 울음소리를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답은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 사람을 홀린다. 무슨 얘기죠? 너무 무서운 소리인데요. 자, 이 장산범은요, 비교적 최근부터 유행을 타고 있는 한국의 도시 전설입니다. 최근에 뭐 영화로도 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민간 전승,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그 부산 지역 동네에서 유명했던 괴물 이야기라고 해요. 보면은 한 크기가 1m에서 3m 정도 되는 괴물인데 네. 하얀색 털을 이제 뒤집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육식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데 네.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섬찟합니다. 저 멀리에서 사람 목소리로 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승진아, 놀자. 네. 이런 식으로. 네, 무서운데요. 그러면은 놀고 싶잖아요, 네. 사람이. 그러면은 그 장산범한테 가까이 가게 되고, 네. 그럼 장산범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 요런 이제 전설이 있는 건데. 그렇게 저희가 또 AI로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같은데 어쨌거나 요게 유명하게 된 건 뭐냐면 2010년도 후반에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가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부산동 지역인데 초등학생이 찍었습니다. 하얀 형체가 막 산에서 뛰어다녀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사람들이 장산범 진짜 찍었구나 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이 탈을 쓰고 돌아다녔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죠. 아니 그렇게 가짜로 확인이 됐음에도 아직도 그런데 장산범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는 뭐 결국엔 유튜버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내가 찾아가겠다는 것이 뭔가 관심에 집중이 되고 저희도 또 아니겠지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산범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네. 구체적인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색의 털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거, 뭐 비 오는 날 나타난다라고 하는 네. 구체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디테일이 일치하는 어떤 괴물이 나타나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중첩돼서 전부 다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퍼뜩 나타나게 되면 그 순간에 굉장히 바로 그거구나, 그거구나라는 느낌이 그럴 줄 들거든요. 알았어. 네.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산범이라고 하는 건 영화도 개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문화적 코드가 된 거예요. 정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괴생물체가 있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문화 코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장산범의 정체가 뭐라고 보세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총하면은 일단 하얀색 긴 털,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사람 키. 제가 보기엔 이건 분명히 길리 슈트를 입은 스나이퍼가 분명합니다. 네, 길리 슈트를 입은 스나이퍼의 딱 모습이 처음에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맞습니다. 공개했던 그 네. 기니슈트 입은 거랑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하얀색이니까 분명히 동계 훈련을 하든지 동계 작전을 해야 되는데 뭔가 계절을 잘못 알거나 잘못 입고 나왔거나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목소리로 홀린다고 하는 거 보면 이제 호랑이 귀신 중에 하나가 창귀가 있거든요. 네.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이 다른 희생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전설 예전에 호랑이 관한 전설에 도시전설이 섞여 있는 거 같은데 하얀색 털이라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길리 슈트를 입은 스나이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다른 괴생명체. 자, 백두산 천지에서 목격된다는 바로 천지괴물인데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두산 맑은 물 천지에 저렇게 동그라미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새가 언뜻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상체를 세운 것 같은 생명체가 줌인하면은 더 잘 보인다고 하는데 유유히 저렇게 물살을 가르기도 하고요. 좀 일반적인 좀 부유물과는 좀 다른 움직임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게 아니 천지 괴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문수 작가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역시 서양엔 네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천지 괴물이 있다라는 거고 중국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넷이랑 비슷하게 그냥 사람들이 저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그 백두산 천지의 자연 생태계나 환경을 보게 되면 네. 다른 괴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인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영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생명체가 저 안에서 지내고 있고 이제 그 현재 일부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가 네. 우리가 모르는 존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죠. 네, 제주도의 용천동굴에서 나왔던 그런 네. 우리가 몰랐던 존재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모른다고 저게 해답이 없다거나 잘못 봤다거나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혹시 진짜로 과학 전문가시니까 존재한다고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추론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저 부분에서의 네. 관광이 좀 붐업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어디서 처음 나왔냐 했더니 중국에서 백두산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제일 먼저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사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관광이 위축이 되었을 때 그때 좀 주로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지금 굉장히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 괴생물체의 크기를 우리가 좀 추정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해봤는데 뭐 손바닥만 하다라고 하면 괴생물체라고 얘기하지 않죠. 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보통은 굉장히 크다. 천지의 규모에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괴담이 이제 확산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크기를 어떻게 알았느냐면 주변에 있는 것들과 같이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예를 들면 나무는 본디 이 정도 크기일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는데 거의 그거랑 비등하네. 그렇다면 거의 나무만큼 큰 거구나 네.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지금 영상도 마찬가지로 천지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리고 보면 주변에 아무런 지형지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근 착시라고 하는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 정도면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네.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가 실제보다는 더 크고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 아까 잠깐 나왔던 광각 왜곡 현상 같은 게 빚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출몰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북미 대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라고 하네요. 이곳에 북미의 빅풋이요. 아니, 이것도 목격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네, 빅풋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큰 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빅풋은 세계적인 이 뭔가 미스테리한 동물입니다. 네. 하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이 비슷한 영상들만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거는 제 생각에는 조작된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 저렇게까지 네. 확실하게 찍은 건 없고요. 195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벌목 현장에서 엄청 큰 발 그 모양의 그 프린트를 찾아낸 거예요. 네. 발자국을. 그래서 요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캘리포니아 숲에는 저렇게 미확인 생명체, 털복숭이 괴물이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빅풋이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DNA 검사까지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 권위 있는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는 B급이 아닙니다. 정말 네. 권위 있는 학술지인 영국 왕리 파쾌보에 여기에 2014년에 실제로 빅풋과 예티 같은 네. 이런 동물들, 근데 뭔가 상상 속의 동물, 괴생물체들로 추정되는 털들을 모아서 이 털의 주인이 누굴까라고 실제 DNA 검사를 한 것이 실렸습니다. 근데 보고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로 실렸는데요. 여기 봤더니 일단 여러 가지 다 모았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제보를 받아서 모아놓은 거 샘플을 가져다 봤더니 한 57개 정도를 처음에 모았습니다. 그중에서 20개는 자세 현무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뭐 지푸라기이기도 하고 섬유조각이기도 하고 일단 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제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DNA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히 어디를 조사를 하냐면 네. 실제로 우리가 뭐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DNA 안에 있는 RNA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종인지를 맞추게 되는데 전부 다가 네. 실제로 어떤 동물과 100% 일치한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동물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흥미로운 것은
그중에 2개는 동물과 일치하긴 하는데 뭔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 주변에 원래 살고 있는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얀 털이네, 뭐 털이 뭔가 특이하네, 이건 분명히 뭔가 괴물일 거야. 알고 보니 너구리 털. 이런 식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다 가짜였다는 건데 지금 곳곳에서 그래도 괴생명체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뭐 스페인, 태국 가리지 않고 다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괴생명체들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생산될까? 일단 사람의 인지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 뇌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 불확정성. 그래서 불안한 걸 너무 싫어합니다. 무언가를 봤는데 우리가 저 생물이 뭐지? 주둥이가 삐죽하네, 털 모양이 어떤 형태니까 이러니까 강아지구나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네. 우리 뇌는 어떻게 정말 게으르기 때문에 보자마자 판단합니다. 근데 무언가를 봤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편도체는 활성화되면서 그 순간에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안전할 때는 쾌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흥미로운 대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 또 굉장히 지금은 또 IT가 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 사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해상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정말 흥미롭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괴생명체 얘기를 쭉 해봤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는 점 저희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